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이혜란입니다.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천고마비의 계절, 덕서의 계절이라고도 하죠. 여러분들이 추석 기간에 아주 즐겁게 또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책이 하나 나와서 소개해 드리려고 오늘 직접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도명학 작가님이시고 국제 팬센터 회원이십니다. 이번에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오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그 1989년도에 한국의 유명 소설가죠. 작가 황석영 씨가 평양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녀와서 93년도에 사람이 살고 있었네 라는 제목의 소설을 써냈는데요. 그때 한국 사람들이 받은 충격이 아주 컸다고 해요. 올해 초였죠. 올해 그 봄쯤 되었던 것 같은데 진천규라고 하는 재미 언론인이 또 하나의 책을 펴내서 이게 서점가에서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목은 평양의 시간은 서울의 시간과 함께 흐른다라는 사진첩 같은 책이었는데요. 예, 많은 사람들이 평양을 방문하고 와서 그곳에도 사람이 살고 있었다. 또는 그곳에도 아주 인간적인 생활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이런 류의 책들이 많이 나왔고 또 그 남한에서 이런 책들이 베스트셀러에 올랐죠. 그런데 이번에는요. 북한에서 직접 생활하셨던 작가가 직접 쓴 책입니다. 제목은 이 잔혹한 선물. 이 잔혹한 선물. 잔혹한 선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평양에 가셨죠. 이 잔혹한 선물, 이 책을 읽고 가셨으면 평양에서의 행동이 좀 더 의미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작가님, 이 책이 단편소설집이죠? 네. 이게 몇 년 동안 준비하신 거예요? 이게 이제 한 3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3년 정도 준비하셨다. 이 한원균이라고 하는 문학평론가가 이렇게 평론을 하셨군요. 타자에 대한 이해와 포용의 계기가 되어줄 일상적 리얼리즘의 탈북문학. 이렇게 이제 평론을 하셨는데, 저도 이제 다 읽지는 못했지만 좀 보니까 특징적인 게 뭐냐. 정말 리얼리티가 살아있다. 사실적이라는 거죠. 황석영 작가님, 진천규 그 작가님이 쓰신 책은 그냥 본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입장에서는 사실적이라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사실은 사실과는 거리가 먼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오늘 그 작가님을 모셨으니까 작가님 이 중에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제목들이 여기 있죠. 제목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본인이 가장 이것만은 꼭 좀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어떤 제목인가요? 뭐 제일 첫 제목이 재수 없는 날인데, 그 재수 없는 날은 그 남한의 일부 평론가들로부터도 그 옛날에 그 우리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이라는 소설이 현진건의 그걸 연상케 한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거 상당히 아직도 그건 1920년대 작품이거든요. 이건 뭐 몇 년도 이거 몇 년도가 시대적 배경인가요? 그건 내가 있을 때부터 그랬고 지금도 똑같더라고요. 이게 지금도 사실 변하지 않고 더 하면 더 했지. 지는 않고 그래서 하여간 저는 이 소설을 이제 재수 없는 날을 대표적으로 보면 이 소설을 읽어보면 이 소설에서 제가 북한 정권이 악당이라거나 포악하다거나 이런 걸 굳이
그렇게 작가의 그 주장을 펴지 않았어요. 네. 그냥 그 구루마를 끌면서 예. 하루하루 연명해가는 그 인물의 캐릭터를 통해서 이 독자들이 북한 사람들은 이렇구나 하는 걸 그냥 스스로 느낄 수 그렇군요. 예, 한 대목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밤새 마음을 도사려 먹은 창수는 구목이 집으로 갔다. 아짐이 오늘은 좀 어떻소? 어떻긴요? 얼굴이 더 백이 싫게 된 게 안 보입니까? 퍼렇게 된 뻘건 색깔이 섞이면서 이렇게 됐어요. 하하, 아동 영화에 나오는 너구리 눈깔이 됐구만. 이거 보고 웃음이 나옵니까? 이제부터 어제부터 벌지 못해 신경질이 나는데 이게 뭐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네요. 어찌 안 그렇겠어? 나도 갔어. 근데 그 생달걀로 좀 문질러 보지 그러. 어제 생달걀로 종일 문질렀는데 계란 색깔이 꺼멓게 죽었습니다. 생달걀로 문지르면 죽은 피를 빨아들인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창수는 이소리 저소리 하면서도 구루마를 달라는 말을 못해 안절부절 못했다. 이제 1시간 후면 열차가 들어올 시간인데 입이 떨어지지 않아 속상해 죽을 지경이었다. 밤새 창수는 천천히 작동하는 둔한 뇌로 고안해낸 방법이 있다. 구멍을 얼리자. 나 혼자라도 하겠다. 이렇게 벌면 둘이서 5대5로 나누자고 해보자. 이게 북한 주민들이 장사하는 내용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재수없는 날이라는 이 안에 이제 뭐 해악도 있고, 그렇죠. 해악적입니다. 슬픔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람이 살고 있었네보다는 훨씬 리얼리티가 살아있는 북한 작가가 직접 쓴 단편 소설인데요. 제목조차도 잔혹합니다. 잔혹한 선물. 김정은이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제 이번에 줄 선물이 어떤 선물인지 모르겠지만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평양 방문 전에 꼭 이 잔혹한 선물을 읽고 가셨어야 됐는데 요즘 뭐 이런 책이 잘 안 되죠? 그렇죠. 잘 안 팔리죠? 북한에 대한 관심과 또 북한 책 하면 그 무작정 사람들은 덮어놓고 옛날에 그 반공 선전 반공 선전 그러니까 북한 사람을 악당으로 그리거나 무슨 또 이런 일반적으로 자기들이 이게 각자가 형성되어 있는 고정되는 관념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봐봐야 그저 그런 북을 욕하고 악당으로 욕하거나 무슨 그런 얘기겠지 이렇게 되는데 실제 그 많은 작품들이 그렇게 또 씌워져 왔죠 지금까지. 그런 의미에서 제가 그 야심차게 그 틀을 깨면서도 있는 북한을 좀 그대로 보여주자. 북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그들에게도 살도 있고 피도 있고 열도 있고 분노할 줄도 알고 슬퍼할 줄도 알고 웃을 줄도 알고 해악도 있고 모든 게 다 있잖아요. 다만 서로 다른 체제하에서 살아서 그 체제라는 렌즈를 통해서 굴절되어 보일 뿐이지 우리들과 다름없는 사람이다. 바로 우리들과 다름없기 때문에 그들의 인권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이 더 가슴이 아픈 게 아니겠는가 이런 걸 느끼도록 제가 쓴 거기 때문에 여기 어떤 정치적인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정치적인 건 없는데 사실 삶이 정치입니다. 그렇죠. 삶이 정치입니다. 인간의 삶의 현장은 정치 세력에 의해서 무참하게 무자비하게 난도질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꾸 정치적이라고 그래요. 그게 무슨 정치적이에요. 인간의 삶을 얘기하고 인간의 권리를 얘기하는데 그게 정치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잔혹한 선물이라고 하기 때문에 보는 순간에 정치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 작가님의 그 경력이 좀 궁금해요. 저는 고향이 어디세요? 저는 양강도 해산입니다. 해산이에요? 원래 해산이에요? 그렇죠. 원래 해산이고 그리고 이 문학을 어릴 때부터 이 작가가 되기를 지망을 해가지고 그러셨어요? 저는
작가의 꿈 위에 다른 꿈을 조금씩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한 적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작가의 꿈을 꿨고 또 그것 때문에 작가도 됐고 예. 그래서 북에서는 소설을 안 썼어요. 그때는 뭘 쓰셨나요? 시를 썼죠. 시인입니다. 시를 예. 예. 뭐 혹시 생각나는 시 한 구절 있으시면 이 시간에 뭐 좀 읊어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북에서 쓴 시들은 머릿속에서 다 지우려고 거의나 하고 있어서 예. 거기 시는 정말 입에 올리기가 좀 싫죠. 다만 예. 그런 글을 쓰기 싫어서 발표되지 못한다는 걸 알면서도 제가 시 2편을 원고 상태로 가지고 있은 게 있었어요. 그거 한번 좀 소개 좀 해주세요. 그것 때문에 감옥 생활도 하긴 했지만은 그 시 중에 하나 이런 게 있어요. 그대로 외울 수는 없는데 곱사등이들의 나라라는 제목이에요. 예. 그게 이제 벌레 둥지 같은 역군에 열차가 들어왔다. 예. 역홈에 쏟아지는 사람들. 이거 갑자기 생각. 어쨌든 내용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제 구절이 벌레 둥지 같은 열차에 열차가 역군에 들어왔다. 역군에 들어왔다. 그러네요. 진짜 벌레 둥지 같으네요. 예, 역군에 들어왔다. 벌레 둥지에 들어 장사짐을 진 사람들 우르르 쓸어내리고. 예. 모두가 허리가 굽었다. 진짜 보이네요. 허리가 굽었다. 생존이 북한이죠. 등짐이 무거워. 예. 그 허리를 펴면 죽는다는 현실의 불호령을 이기지 못해 곱사등이가 된 사람들. 생존의 등짐보다 더 무거운 뚱뚱이 때문에 오늘도 물음표처럼 휘어든 곱사등이들이 무리로 쓸어내리는 공화국의 마지막 종착역. 뭐 이런 거죠. 눈물 나는데요? 저기 노벨상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아니, 그거 발표하세요. 여기서 발표를 했어요. 여러 문예지들이 이게 몇 번 발표. 너무 좋은 시네요. 예. 북한의 진짜 리얼리티가 살아있는 시. 사람이 살고 있었네. 보다는 훨씬 명작입니다. 그 외의 시 하나가 좀 거는 시집으로 나왔나요? 시집은 제가 여기 와서 하려고 하다가 안 했어요. 그래요? 이제 여기에 제가 왜 시를 여기 한 몇 개 안 썼어요. 청탁이 탈북 시인이라니까 청탁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몇 개 써서 발표하기는 했어요. 많지 않아요. 시집 묶을 만한 형편이 안 돼요. 그리고 제가 작정도 하지 않았고 이 책에 이제 작가의 말을 읽어보면 제가 왜 지금까지 시를 쓰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 있어요. 네, 있더라고요. 시를 쓰기가 싫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소설로 여기 와서는 돌았어요. 졸업을 하셨군요. 예, 북한에서는 김일성 대학을 나오셨다죠? 네. 예, 어문학부 나왔어요. 네, 어문학부 창작과. 예, 이렇게 재능이 있는 작가가 세상을 잘못 만나서 세월을 잘못 만나서 운명의 굴곡이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예, 이 잔혹한 선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북한의 실질적인 사람 사는 세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아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 사람들처럼 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시면 그렇지. 좋겠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누가 얘기하는 것처럼 동물원의 원숭이 같은 존재이거나 아니면 IQ가 2자리 수도 안 되는 그런 천치 바보들이어서 그리 사는 것이 아니고 정치꾼들 정치 깡패들 때문에 인권을 빼앗기고 인간이기를 거부당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죠. 네. 작가님 이 책을 통해서 가장 말씀하고 싶었던 게 무엇인가요? 북한 인권 문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생각하지 말라. 순수한 인도적 문제. 그리고 거기도 사람이 살고 있다. 그렇죠.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 상황을 개선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악당들만 살고 있고 바보 천치들만 살고 있다면야, 우리하고 전혀 다른 외계인들이 살고 있다면야, 거긴 그저 그런가 보다 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북한 사람을 좀 제대로 알고, 그들의 일상에 대해서, 또 우리 일반적으로 책에 나오는 이런 거 말고, 그들의 내면을 들여다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신문 기사나 어떤 이렇게 보고 듣고 온 거 이렇게 스크랩한 글로는 그 겉에 보이는 거는 쓸 수 있지만 그 인물들이 내면으로 얼떤 내적 갈등에 시달리고 있으며 앞에서는 만세를 불러도 속으로는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걸 속속들이 인간적인 면모를 통해서 이렇게 감성적으로 들여다보기는 좀 제한성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소설이고 또 그게 그 가동력과 예술성이 이렇게 병합이 돼야 또 정서적으로 또 그 재미도 있고 그 방향에서 시도를 한 책이니까 저희 목적 자체가 그겁니다. 이제 얘기한 것처럼 북한을 이해하려면 북한 사람들의 내면을 읽어라. 내면을 읽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내면을 그린 책들을 좀 봐야 이해할 수 있다. 그 북한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대한민국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처음에부터 지금까지 보면 그 예컨대 김일성 광장 그 면적이 얼마 되냐, 수용 인원이 얼마 되냐 하는 걸 저희는 그 숫자적으로 잘 모릅니다. 알 필요가 없었죠. 그런데 그거를 아주 소수점까지 딱 찍을 정도로 정확히 알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북한을 잘 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문제는 그 면적의 크기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그 면적 안에 서 있어야 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며 그들의 생각, 네.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그게 진짜 북한을 속속들이 아는 게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김일성 광장의 면적이 얼마가 되든 그게 뭐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그 김일성 광장에 동원돼서 그 혹한에 또는 혹위험 속에서 그 강제로 행사에 참여해야만 하는 북한 주민들의 그 마음속에 어떤 피가 흐르고 있는지 어떤 생각이 끓고 있는지를 사실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이게 잔혹한 선물 이 책 제목이니까 이걸 우리 그 작가님께서 좀 그 읽어주시죠. 이 잔혹한 선물도 이 책 속에 들어있는 그 소설의 하나입니다. 이 잔혹한 소설은 이미 전에 KBS 라디오 방송에서 드라마로도 제작돼 그랬나요? 나갔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읽고 싶은 대목을 하나 골라서 선물이니까 선물이 튀어나오는 곳을 하나 한 대목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원들은 일제히 상공을 쳐다보며 탄성을 질렀다. 저쯤 보이는 평평한 공터를 향해 여단 간부들이 달려가고 있었다. 그 뒤로 방송차도 따라갔다. 헬기가 가까이 다가오자 온 건설장이 와 하고 사비며 꽃갱이며 다 집어던지고 허둥지둥 착륙 지점으로 몰려갔다. 왠지 진호만은 분위기에 젖지 않고 심드렁해 움직일 염을 안 했다. 아 뭐해 하나만 쳐다보지 말고 얼른 우리도 가자오. 영수가 재촉했다. 하지만 진호는 들었는지 말았는지 중얼댔다. 칙승기가 한 대밖에 안 오나? 왜? 한 대면 어떻고 무슨 상관이게? 아니 그래서 난 여기서 불이나 지피고 쉴게. 그때 소대장이 불렀다. 어이 진호동무 거기서 뭐해? 얼른 가봐야지. 그 왜 그러고 있나? 예 가야죠. 땅에 내린 헬기의 커다란 프로펠러가 빙글빙글 원을 그리며 사방의 눈가루를 불렸다. 차가운 눈가루가 흩날려 얼굴에 뿌려졌지만 돌격대원들은 선물 생각에 신나는지 우 소리를 지르며 좋아했다. 정치위원이 만세를 선창했다. 그러자 모두 손을 높이 들어 박수를 치며 만세 삼창을 불렀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쭉 했다가 이 선물이 왔어요 지금. 김정일이 그 보낸 그 김정은이 헬기로 건설 공사장에 그 보낸
그 선물이 도착했어요. 네. 자, 이제 선물입니다. 오후 작업이 시작된 지 2시간쯤 흘러 여단 차량이 각 대대 중대 구간들을 돌았다. 드디어 선물 과일을 간식으로 배분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기대했던 것보다 보잘것없는 양이었다. 3명당 사과 2알이 전부였다. 3명당 사과 2알이요? 그게 잔혹한 선물이군요. 이건 팩트입니다. 제가 겪어봤던 거. 팩트? 네, 제가 현지에서 이걸 봤어요. 저도 한 입 뜯어 먹었어요. 3명에서 사과 2알 주면 네. 어떻게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있으면 1인당 1알도 아니고 3명이서 2알을 나눠 먹으라고? 이걸 대체 어떻게 나누라고? 어처구니 없이 헛웃음이 나왔지만 감히 투덜거리는 사람은 없었다. 누가 보내준 사과인데 괜히 뿌리를 너무 놀렸다가 아까 진호가 말한 방송차를 비난하다 맞아 죽은 녀석처럼 되지 말라는 법도 없다. 영수는 셋이서 사과를 어떻게 나눌지 궁리했다. 별걸 다 머리를 써야 하네. 저도 몰래 젠장 빌어먹을 하는 소리가 툭 튀어나오는 바람에 흠칫했다. 먹을 것에 신경 쏠린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들었는지 말았는지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다. 칼이 있으면 쪼개 나누면 되겠지만 갑자기 칼이 어디 있나. 생각도 못해 셋이 돌아가며 한 입씩 뜯어먹기로 했다. 먼저 한 사람이 한 입 뜯고 다음 사람에게 넘기는 식으로 돌렸다. 영수가 혹시 오늘 아침 칫솔질 하지 않은 사람은 없겠지? 치당 환자는 먹지 말고 구경이나 하라우 하고 노소리를 들었다. 먹고 나니 마치 황소가 돌배 하나를 먹은 것만큼 아쉬웠다. 예. 예. 한국 분들은 도대체가 그 상황이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예. 그게 북한의 위대한 인민적인 지도자가 만든 세상인 거죠. 여기 얘기를 못했는데 전화가 이제 그 마지막에 결국 한 입씩 뜯어 먹었잖아요. 그날 밤 12시까지 그 뜯어 먹은 바람에 충성의 그 돌격 전투 그 일을 더한다고 해서 보답하기 위해서 사과 한 입씩 먹고 밤 12시까지 일판에 내모는 바람에 그 중에서 어린 꼬마가 부모 없는 고아가 그 흙구덩이에 그 무너지면서 무리하게 나면 그 흙구덩이에 무너져 가지고 그게 깔려 죽는 사고가 났어요. 그랬군요. 그게 마지막 부모가 있는데 그래서 잔혹한 선물이라고. 그랬군요. 여러분 이게 인권입니다. 이래도 이걸 정치로 몰아붙이시겠습니까? 우리가 정치적입니까? 저희 정치적 아닙니다. 나도 사람이고 북한에 태어난 것밖에는 죄가 없는 북한 주민들도 사람이죠. 그분들의 그 인권이 어떻게든 회복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예. 평양에 간 문재인 대통령이 제발 북한 주민들에게 그 꽃다발을 흔드는 주민들만 보지 마시고 시장 바닥에서 이 땅에 떨어진 음식조차 주워 먹을 수 없어 헤매는 영양실조에 걸린 영양실조 어린이들도 보살펴주고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할 말은 특별히 없고 이 남북 정상회담 지금 평양에서 진행 중이고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가셨습니다. 대통령께서 가셔서 뭐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는 식당에서 뭐 식사를 하겠다고 요청까지 공식적으로 했다는 뉴스를 들었는데 참 좋습니다. 다만 그 식당에 진짜 그 자유롭게 온 시민들이 앉아 있을 것 같지는. 북한에 일반 식당이 어디 있어요? 다 개인 식당이죠. 그래서 시민들과 자유롭게 이야기도 이렇게 나누겠다고 하는데 나눠봐야 그 식당에 그 찾아온 사람은 또 쇼죠. 그 뭐 다 오게 된 사람들이 오지 않을까요? 그 별로 의미는 그렇죠. 없을 것 같은데. 워낙 쇼를 좋아하셔서 또 뭐 그런 쇼를 원하시겠지만 북한에는요 일반인들이 막 갈 수 있는 식당이 없어요. 일반인들이 막 갈 수 있는 식당은 강도식당이라고 부르는 그렇지. 강도식당이라고 부르는 그건 돈이 비싼 식당이에요. 너무 비싸니까. 막 갈 수가 없어요. 일반 주민들은 정말 길거리 음식을 사 먹거나 뭐 이렇잖아요. 그렇죠. 평양에 국가가 운영하는 식당들은 예비표 없으면 못 들어간다니까요. 거기 무슨 일반 시민들이 어디 갑니까? 워낙 쇼를 좋아하시는 분이 가셔서 또 쇼를 엄청나게 하고 오시겠지만 우리 국민들께서 그 쇼의 내막을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잔혹한 선물 추석에
친구에게도 선물을 좀 주시고 직접 사셔서 읽어보시기도 하시고 예, 그래서 북한 사람들은 과연 무엇을 생각하고 살까? 어떻게 살까? 예, 그 통일을 위해서 꼭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작가님 오늘도 이렇게 직접 나오셔서 또 책 소개도 해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아, 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슨 말씀을요? 예,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다녀오시면 뭐 무슨 좀 성과가 있을까요? 작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냥 보기 좋았더라 이게 성과가 아닐까. 보기 좋았더라. 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 예, 그 말씀이 그 폐부를 찌르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겠죠. 쇼는 보기는 좋죠. 쇼는. 예, 그렇지만 쇼가 끝나고 나면 배고픈 사람, 슬픈 사람, 예, 모두 바쁜 사람, 모두 자기 자리를 찾아서 떠나야 되겠죠. 그렇죠. 예, 예,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잔혹한 선물 서점에 있죠? 네, 있습니다. 예, 서점에 있습니다. 베스트셀러에 오를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좀 도와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